여러분, 혹시 그런 날 없으신가요? 아니 어쩌면 그런 몇 년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어쩐지 나 자신만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더 이상 설레지 않습니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좋은 것도 없죠. 예전엔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에도 진심으로 행복했는데 이젠 모든 게 그저 몸이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일에 자꾸 짜증이 나죠. 그리고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늙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라면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두 번째 봄을 함께라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바로 이미 긴 인생을 살아온 후에 진정으로 즐거운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70대, 80대, 어쩌면 90대에도 여전히 눈에 반짝임을 간직한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걸음걸이에 활기가 넘치고 자세히 보면 그분들의 주름조차도 그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잘 살아온 훈장처럼 빛나는 분들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의 가장 큰 비밀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왜 어떤 사람은 즐겁고 어떤 사람은 공허하고 애로울까요? 비밀은 그분들의 통장 잔고나 건강, 가족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행한 부자도 즐거운 가난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생기 넘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라톤을 하면서도 늘 불평에 차 있는 사람도 봤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데 있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가 인생 전체의 빛깔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고 또 무엇보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5가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나이에 뭘 그냥 버티는 거지 혹은 내 좋은 시절은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 생각, 그것이 진짜 독입니다. 그 생각은 어떤 주름이나 흰머리보다 더 빨리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즐겁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또 무슨 재밌는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 혹은 이거 나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어이, 웃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였어. 그 마음의 습관이 그들을 계속 활기차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눌 첫 번째 비밀은 가장 강력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지만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거의 마법 같은 힘을 가졌죠. 그게 뭘까? 바로 발표 웃음 발표입니다. 웃을 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이 나이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억지로라도 웃는 사람들은 병도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 신경과 의사는 웃음을 뇌를 속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웃거나 미소 지으면 비록 그게 가짜일지라도 우리의 뇌는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엔도르핀이 샘솟습니다. 면역세포가 깨어나죠.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밝아집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알던 78세의 박영순, 베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죠. 제가 처음 뵈었을 땐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늘 조금 우울해 보이셨어.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좀 우스꽝스러운 습관을 하나 만드셨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영순아, 너 오늘도 살아있네. 잘했어. 그리고는 억지로 하하 하고 소리 내어 웃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가짜 웃음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웃들도 알아챘죠. 할머니, 요즘 얼굴이 폈어.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럼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웃기 시작했는데 이젠 진짜로 웃음이 나요. 바로 이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소리 내어 웃는 사람은 하루를 2번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의 나이를 되돌릴 순 없지만 뇌를 속여 젊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알아요. 뉴스를 켜면 웃을 일이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힘든 얘기뿐이죠. 세상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웃어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농담을 건네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웃겨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나를 웃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번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거울로 가서 그 심각한 표정을 보고 그냥 웃어버리세요. 그 1초 만에 긴장이 풀리고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인생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속상한 일투성이죠. 자식들은 내 맘대로 안 되고 배우자는 서운한 말을 툭 내뱉고 친구는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다 그 사람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 탓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나만 더 아픕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이정자, 마어거리트 어르신은 만성 고혈압과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었지만 어르신은 늘 불행하셨죠. 하루 종일 불평을 쏟아내셨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꼴았는지 몰라. 남편은 일찍 가고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친구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저는 오랫동안 잠자코 듣다가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하루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몇 번이나 하세요? 어르신은 깜짝 놀라시더군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솔직히 거의 안 해요. 그분의 하루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온통 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 탓, 자식 탓, 세상 탓. 그러다 결국엔 내 탓까지. 마음이 단 하루도 쉴 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냥 속으로 발표 그럴 수도 있지 발표라고 3번만 말해보세요. 일주일 뒤 그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냥 그렇게 중얼거렸을 뿐인데 하가 정말로 가라앉아요. 이건 단순한 마인드 트릭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마음의 독을 풀어주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싸움을 멈춥니다. 불안과 분노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죠.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우리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옵니다. 우리는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배우자가 더 따뜻하길 기대합니다. 세상이 공평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간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그 간극을 빠르게 인정합니다. 오케이, 오늘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가네. 뭐, 그럴 수 있지. 제가 존경하는 85세의 김정수, 에마 핸더슨 어르신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소.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공짜로 새들어 사는 거.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떠나도 그 미움은 내 안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발표 늙지 않으려면 계속 배워야 한다 발표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아서 늙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그냥 멋진 말이 아닙니다. 내 과학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새로운 취미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망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제가 아는 82세의 박철민, 아어서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유튜브로 스페인어를 공부하십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아버지, 그 연세에 뭐하러 고생하세요? 그냥 좀 쉬세요 라고 말렸죠. 그때마다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면 늙는 거고 배우면 살아있는 거지.
그분은 하루에 10개의 단어를 외우셨습니다. 6개월 뒤 발음이 좋아진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훨씬 밝아지셨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목표가 생기셨기 때문이죠. 배움은 젊음의 셈입니다. 몸은 느려질지 몰라도 마음이 배우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배움은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어나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꼭 대학에 다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는 것, 그것도 배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더 멋진 사진을 찍는 기술을 익히는 것, 그것도 배움입니다. 새로운, 복잡한 요리법에 도전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배움이죠. 배움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호기심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따뜻하고 그 사람의 눈은 살아 있습니다. 76세의 김순자, 글로리어, 님은 평생 장사만 하시다가 얼마 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손주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하고 싶어서였죠.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도 제대로 못 그렸어. 하지만 매일 30분씩 꾸준히 그리셨습니다. 2달 뒤 할머니의 그림은 놀라운 색감으로 채워졌고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 전시까지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 바로 이겁니다. 배움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요즘 삶이 지루하고 공허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배움을 멈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셔도 좋고 일기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운동이며 배움의 힘입니다. 네 번째 비밀. 이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발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발표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자식들도 다 컸고 내 일은 다 끝났지. 이제 세상은 날 필요로 하지 않아. 같은 말을 하시나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한 한숨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발표 주문 발표가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 배우자, 직장인, 동료 등 수많은 모자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 모자들을 하나씩 벗게 되죠. 자식들은 떠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문득 난 이제 쓸모가 없나 봐 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세상이 정한 쓸모의 기준일 뿐 여러분의 진짜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됩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차려주는 소박한 밥상.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평생을 가지고 갈 사랑의 기억입니다. 할아버지가 동네 아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한 번. 그것은 그 아이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조롱하고 깊은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번이 누군가의 마음의 씨앗처럼 남습니다. 79세의 이양이 다이앤 님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애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에 잠기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집은 조용하고 TV만 보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프로그램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목소리도 떨리고 망설였지만 그냥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면서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지 몰랐어. 할머니는 이제 매주 월요일 오늘 내 목소리를 누군가의 귀에 남겨주러 간다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가십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쓸모없다고 느끼는 건 오직 비교할 때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과로 나를 증명했다면 이제는 존재 자체로 나를 증명합니다. 누군가의 곁에 그저 있어주는 것, 말없이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세상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여전히 가치가 있어. 놀랍게도 이 한마디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긍정적인 말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거죠. 83세의 정용철, 프랭,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할아버지는 스스로 일을 만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거리를 청소하시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돈이 나오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내 손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려면 뭐라도 해야지. 그 작은 습관 덕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하루가 짧아.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좋아. 바로 이겁니다. 쓸모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순간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그 비교의 덧 밖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웃었다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그것으로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네 번째 비밀, 당신은 결코 쓸모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알지만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바로 발표 그냥 내버려 두면 편해진다 발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기대를, 과거를, 그리고 미련을. 나이 들미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손을 펼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더 많이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한 80세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주먹을 꽉 쥐어야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손을 퍼야 마음이 부자더군. 그 말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의 평화는 내려놓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그러죠. 내 뜻대로 하라고 붙잡습니다. 배우자에게도 그러죠. 애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붙잡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눈물로 호소하셨죠. 아들이 결혼하더니 연락이 뜸해졌어. 너무 서운해서 밤마다 울어. 제가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안 해서 아드님이 더 멀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전화는 안 해도 내 마음속엔 늘 함께 있으니까. 그날 이후 그분은 전화라는 기대는 내려놓고 사랑이라는 본질만 붙잡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람들을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말 대신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억울했던 일, 미워했던 사람, 그 감정이 나를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었나요? 이제 놓아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한 현명한 신부님은 용서란 당신의 감옥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쇠를 진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혼 55주년을 맞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아내분이 웃으며 대답했죠.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있는 그대로 뒀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으셨어?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답답할 땐 그냥 다른 방으로 가요. 그리고 생각하죠. 그래,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지만 나도 마찬가지지.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공간을 열어두는 것, 그리고 그 공간에서 평화가 자라납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자, 오늘 나눈 5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남 탓을 멈추세요. 그것은 당신만 병들게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계속 배우세요. 당신은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믿으세요.
당신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움켜쥐지 말고 그저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늙는다는 것을 몸이 약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감사할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스스로를 믿어줄 줄 아는 마음의 근육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근육을 다시 단련한다면 우리의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활기 넘치는 80대 어르신들을 볼 때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익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난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행복은 아무리 늦게 찾아와도 괜찮은 손님입니다. 문만 열어주면 됩니다. 오늘 당장 이 5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저는 정말 많은 어르신의 얼굴을 봐왔습니다. 주름의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주름은 고단함으로 새겨지고 어떤 주름은 미소로 새겨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한 철학자는 우리에겐 2번의 젊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가 자랄 때, 그리고 2번째는 마음이 깨어날 때라고. 여러분의 2번째 청춘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그 따뜻함을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댓글도 좋고 인사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혜담과 계속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주름은 당신의 락사지만 미소는 당신의 청춘입니다. 마음껏 사랑하세요.